부모님의 지나친 사랑이 자녀를 망친다. 아이가 뭐라고 하기 전에 다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사실 정신과적으로 제일 나쁜 부모님이 뭐냐면은 과잉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이 과잉보호하는 심리는 뭐냐면은 사실은 심층적으로 내 아이에 대한 깊은 불신과 의심인 것입니다. 저 아이는 할 수 없으니까, 저 아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다 해줘야 돼. 대학교 3, 4학년이 되면은 그때는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때까지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가 도대체 그럼 부모 역할은 무엇인가? 부모 노릇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 역할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힘들 수밖에 없죠.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나 혼자 노력하면 되는데, 좋은 부모가 되려면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자녀도 노력을 해줘야 되고 내 가족도 노력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힘든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알면 되는데,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는지만 알면 우리가 그것을 채워주면 되죠. 아이는요, 어린 시절에는 전적으로 부모한테 의지합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났을 때 아이는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반항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기가 되면은요, 아예 부모를 안 보려고 해요. 이 심리학자의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데, 청년기가 되면은 자신들의 어깨에서 아예 부모를 치워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중년이 되면 조금 너그러워지고, 노년기가 되어서야 부모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럴 때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를 찾아오실 때 대부분이 중년기에 저를 찾아오세요. 중년이 되면서 이제는 조금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내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민을 가서 처음에 이제 정착할 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실은 향수병이 안 걸립니다. 그러다가 이민 가서 조금 안정이 되면은 이제 그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사실 중년이 돼서 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냐, 그때 내가 조금 너그러워지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서핑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파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파도에 나를 맡겨야지만 서핑을 잘하는 것처럼, 이 자녀가 부모한테 원하는 것에 그냥 내가 그 파도에 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전적으로 의지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적인 실험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심리학자 할로우의 이름을 따서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이라는 거가 있는데, 원숭이한테 두 엄마를 줬어요. 한 엄마는 젖은 안 나오는데 아주 따뜻한 부드러운 이제 담요로 만들어준 엄마와, 또 한 엄마는 그 젖은 나오는데 철사로 만들어준 엄마를 줬고, 이 원숭이가 어느 엄마한테 가는가를 봤더니 이 원숭이가요, 아주 배가 고플 때만 그 젖이 나오는 엄마한테 가지, 거의 대부분을 이 따뜻한 담요로 만든 엄마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그 젖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따뜻한 터치, 수용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것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실험인데요. 신성 로마 제국에 프레데릭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괴짜였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른이 쓰는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배워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신생아들한테 제일 좋은 침대와 제일 좋은 음식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 대신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한테 절대 아이 몸에 손대지도 말고 아이한테 말도 걸지 말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1년 만에 그 아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아이와의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을 공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내 감정,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때 느껴요. 어머,
내가 배고파서 울면 엄마가 나를 젖도 주고, 내가 기저귀가 축축하다고 울면 엄마가 바로 찾아와 주시고, 그럴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고, 그러면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내 가족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그것이 바로 자기 신뢰인 거죠. 그것이 건강한 자긍심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친구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회피한다고 해서 찾아오시는데, 어렸을 때는 정말 애가 명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적극적이고 열심히 표현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변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보면은 요즘에 뭐 유치원이고 학원을 보내면 거기에서 콩쿨도 있고 대회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실패한 경험을 가지면 그때부터 아이가 변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콩쿨이나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이가 그 긴장을 합니까?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은 결국 1등은 한 명이잖아요. 나머지 아이들은 나는 1등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부족한가 봐. 그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누누이 말씀드린 게, 어렸을 때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 성취감, 뿌듯함, 내가 걸어보니까 괜찮고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해줘야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 외국에서는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요, 책을 읽고 쓰는 것이 중요하니까 문장이 조금 틀려도, 그 단어의 스펠링이 틀려도 지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법이 조금 틀리거나 그 글자가 조금 틀리면 지적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어렸을 때는 뭔가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하고, 그 흥미를 가진 것에 대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조금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려고 그러죠. 아이들이 이제 혼자서 밥을 먹게 되면은 혼자서 막 젓가락질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걷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모님의 입장으로서는 미운 2살, 미운 5살, 미운 7살이 되지만, 아이의 입장은 뭐냐면, 난 이제는 부모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갈 거예요. 자기의 자율성, 주도성,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는 자유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부모님이 잘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믿음이 형성이 돼야 돼요.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부모 자녀 관계는요, 끊임없이 타협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고민이라는 게 아이들과 핸드폰 사용 문제, 게임하는 거, DM, 인스타, 인터넷, 그다음에 친구 사귀는 거, 밤에 잠 안 자는 거,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힘든 거가요. 대부분 아이들의 그 일상생활을 보니까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이제 10시, 11시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간단하게 먹고 그때부터 이제 학원 숙제, 학교 숙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 1~2시예요. 그때부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일 학교 가기 위해서 자야 되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그때 대개 숙제가 끝나니까 그때부터 인스타하고 DM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 성인들도 요즘에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거가, 자기가 보내는 문자, 자기가 보내는 카톡에 바로 답장 안 하면은 고민하잖아.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왜 내 문자 보내고도 답장이 없지? 고민하는데, 성인도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고민이 뭐냐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친구가 인스타를 올리면 바로 그때 좋아요를 눌러줘야 되는 거고, 친구가 DM을 보내면은 바로 거기에 그 답장을 해줘야지만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서로
친구 관계가 멀어지고 이제 왕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얼마만큼 이게 힘든 겁니까? 그 힘든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럴 때 늘 타협과 협상을 하는 건데요. 그때 부모님의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기 아이가 그 어리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해봤자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무조건 안 돼. 그랬더니 아이가 더 반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린 거가 아이한테 충분히 왜 지금 핸드폰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지금 자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강요하시는 거가 아니라 엄마 생각은 이러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아이의 생각을 듣고 거기에서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어머,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요, 아이가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 자기가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으면 엄마 그게 무슨 뜻이야? 물어보니까 오히려 아이하고의 대화가 아주 풍성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힘든 인간관계, 특히 부모자녀 관계를 명리하게 오행, 목화토금수로 하면은 아주 그 한 눈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목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현상으로 나무, 계절로는 봄, 하루 중에서는 아침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제 소년기에 해당해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내가 성장하려는 의지, 의욕,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또 하루 새로운 날이 생겨났네, 내가 해야지 하면은 그게 건강한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지, 지겨워 하면은 그게 우울증인 거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그런 진단이 없는데,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울하면은 그것이 보다 더 이제 기질적인 우울증, 오후에 우울하면은 보다 더 이제 그 환경적인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분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오행에 해당하는 소년기에는요, 그 아름드리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아이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그것을 부모님이 수용해 줘야 되는 거고요. 화의 오행은 이제 계절로는 여름인 거고, 하루로 얘기하면 한낮인 거고, 그 다음에 삶의 주기에는 청년기예요. 그럼 이건 불이기 때문에 청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친구도 많이 만나고요, 모임도 많이 하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절로는 가을인 거고, 하루에서는 이제 오후인 거고, 그 인생의 주기에는 중년기인데, 가을이면 우리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그 노년을 대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성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의 오행은 계절로는 이제 그 겨울인 거고, 하루 중에서는 이제 밤인 거고, 인생의 주기에서 노년기입니다. 이때는 밤에 되는 우리가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통합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남은 날들을 무엇을 더 보완을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토는 뭐냐 하면은 이 계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요. 우리가 봄에서 여름으로 할 때 환절기가 있고, 겨울에서 봄이 할 때도 환절기가 있잖아요. 즉 자연에서 주는 우리의 지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뭔가 변화를 하기 전에 한 번쯤 머물러서 생각을 하자는 건데, 우리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절기 없이 몰아붙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리학에서 굉장히 아주 그 매력을 느낀 거가, 사실 정신과적으로 제일 나쁜 부모님이 뭐냐면은 과잉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아이가 다칠까 봐서 버스 타고 가다가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데려다 주고, 아이가 뭐라고 하기 전에 다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거가 이제 그 과잉보호인데, 이 과잉보호하는 심리는 뭐냐면은 사실은 심층적으로 내 아이에 대한 깊은 불신과 의심인 것입니다. 저 아이는 할 수 없으니까, 저 아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다 해줘야 돼.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아이를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과잉보호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뭐냐면은 부모님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세요. 어머, 세상은 무섭고 사람도 무서우니까 내 아이는 절대로 상처받으면 안 돼.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과잉보호를 하고 부모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까지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학교 3, 4학년이 되면은 그때는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내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까지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명리학에도 똑같은 이론이 있어요. 모자, 멸자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모님의 지나친 사랑이 자녀를 망친다. 아까 제가 이제 아이를 나무에 비유했는데 우리가 나무가 자라는데 물이 필요하죠. 근데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썩거나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을 발휘하기도 전에 그냥 나무가 썩거나 떠내려가는 것처럼 지나치게 부모가 과잉 보호를 하면은 아이가 자신의 잠재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나와 그다음에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고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았는데 그러면 아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 그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현대뇌과학에서 우리 뇌에 즐거움의 센터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우리가 실행력에 작용하는 그 뇌세포 정보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행복감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 역할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한테 이 즐거움의 센터를 자극을 시켜줘야 돼요. 넌 무조건 이걸 해야 돼.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는 동기부여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영어의 알파벳의 L로 시작하는 거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건강한 부모 자녀를 맺기 위한 4L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첫째는 사랑입니다. love예요. 아이가 뭘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니까 그냥 있는 자체로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영어로 리미츠라 그랬는데 아까 제가 아이를 나무에 비유했는데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죠. 적절한 통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가 친구들이랑 놀고는 싶어 하지만 밤 10시에는 집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적절하게 통제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요, 그 영어로는 loose integration, 즉 그것을 이제 적절하게 통제 교육을 할 때 지나치게 아이를 간섭하거나 감독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적절한 통합 관계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시골에서 이제 농장을 만들면서 아주 아름다운 자작나무를 가져다가 다 심었대요. 그랬더니 그 자작나무가 다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좋은 나무라고 해서 심었는데 다 죽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름다운 나무라는 것은 숲속에서 자기 마음껏 펼치던 나무인데 그것을 좁은 땅에 와서 심으니까 당연히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통제를 하되 아이의 바운더리, 아이의 공간을 우리가 수용을 해주자는 거고요. 네 번째가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 렛땡고. 결국은 나도 나만의 집을 만드는 것이 내 삶의 목표면은 아이도 자기만의 집을 짓도록 자기만의 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4가지 L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3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은 누구든지 처음 살아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워야 되는 거고. 하지만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로움과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여유를 갖고 지켜봐주는 너그러움, 지혜로움, 여유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자녀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가 이 4L은 그리고 이 3가지 너그러움, 지혜로움, 여유로움은 부모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을 상담해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부모님이 저를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는데 부모도 자녀가 부모님한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자기 아이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맨날 이제 상담 때마다 그냥 부모가 자기를 칭찬 안 해주고 뭐 야단만 치고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불평했던 친구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부모님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만을 바랬지 자기가 부모님을 칭찬해 준다는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머니가 아주 이쁘게 옷을 차려입고 외출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 너무 이쁘세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퇴근하신 다음에 아버님 오늘 너무 애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인생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신의학자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도토리가 참나무로 성장하는 것인데 부모도 자기 자신이 도토리가 참나무로 성장하는 기쁨을 보는 것이고 내 자녀가 그렇게 성장하는 기쁨을 보는 것이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이 가장 좋은 인생의 파트너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